유서 깊은 한정식집 송주관에서의 상견례 자리, 낡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신대 여성이 다다미 방에 당당히 앉아있다. 신분이 맞지 않아. 저기 달라. 예를 갖춘 양복을 차려입은 남성이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상견례 자리에 그런 옷차림으로 오다니. 우리 집안은 먹칠할 작정입니까? 날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등 위로 눈물을 뚝 떨어뜨렸다. 하지만 작업복을 입은 여성은 과연 누가 정말로 격이 다른 인간인가? 이 뒷모습에 속아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그들에게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내세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편에 자리한 유서, 깊은 한정식집 성주건.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그 문을 지나면 잘 관리된 이끼가 방문하는 손님에게 격식과 풍경을 전한다. 이날 이 특별한 장소에는 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이들이 모여 있었다. 상견례 자리였다. 주인공은 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의사 박지훈과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김소희. 두 사람은 의료 현장에서 만나 서로를 의지하며 마침내 결혼을 약속했다. 지훈의 아버지 박태준과 어머니 윤혜진은 이날을 아들의 인생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의미로 여기고 있었다. 태준은 연 매출 2천억 원의 건설사, 박성건설의 대표이사였다. 양복은 이탈리아 맞춤 제작이었고 미 손목에는 파텍 필립시계가 빛났다. 혜진은 청담동의 유명 디자이너에게 맞춤 제작한 최고급 한복에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놀이개를 매치해 그야말로 부유층에 걸맞은 어머니의 아우라를 풍겼다. 오후 6시 지훈과 소희가 가장 먼저 한정식 집에 도착했다. 화려하지 않은 원피스에 작은 진주 목걸이를 한 소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마씨 부부는 그 예의 발음과 청초한 분위기에 미소를 지었다. 사진보다 훨씬 예쁘구나. 우리 지훈이가 텃밭을만도 하네. 와, 혜진은 그렇게 말하며 소희의 손을 잡았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소희의 어머니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조금 늦으셔서. 소희는 스마트폰을 꽉 쥔 채 이따금 메시지를 확인하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낚시 부부의 표정에는 서서히 불쾌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첫 만남의 지각이라니. 상식이 의심스럽네. 혜진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공간에 날카롭게 박혔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소희야. 정말 미안해. 일이 좀 늦어져서 지금 막 택시 탔어. 10분만 있으면 도착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네. 지훈의 아버지 태주는 시계를 보며 입가를 비틀었다. 벌써 40분이나 지났군. 월상 10도 정도가 있지. 그 순간 이 산정식집 입구 근처가 소란스러워졌다. 그리고 룸의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단언 목조 인테리어의 한정식집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의 여성이었다. 하얀색 작업복, 가슴팍에는 영자클린이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있었다. 달아 빠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노란 고무장갑을 쥐고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희미한 먼지 자국이 남아있었다. 겉몸에서는 바다 세정제 냄새가 풍겨왔다. 그 여성은 망설임 없이 멋쩍 소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소희야, 늦었네. 금방 정리하고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수가 생겨서. 여성은 미안한 듯 인사를 하면서도 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방 안의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다. 박태준과 윤혜진은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설마 이 사람이. 혜진은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어머님이신가요? 소희 엄마입니다. 김영자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정중함에 돌아오는 미소는 없었다. 혜주는 팔짱을 끼고 말없이 전신을 훑어보았고 혜진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명백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괜찮으시다면 화장실에서 잠시 용모를 정돈하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영자는 아주 잠깐의 침묵 끝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지요. 아, 죄송합니다. 급하게 오느라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의가지문이 닫히자 다시 침묵이 흘렀다. 뜨거운 침묵. 아무도 말 없이 그저 불편한 공기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잠시 후 영자가 돌아왔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돈했지만 옷차림은 그대로였다. 어디까지나 일하다 온 그대로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깊이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목소리에는 한없이 정중하고 성실한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태준도 혜진도 결코 정면으로 그녀를 보려 하지 않았다. 뭐 그렇죠. 시간이 늦었으니 진행하도록 하죠. 혜진은 그렇게 말하며 메뉴판을 보았다. 무시하면서 명백히 이 사람을 대화에 띄워줄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 후의 대화는 시정일관 지훈과 소희에게만 향했다. 또 영자가 말을 걸려 해도 중간에 끊겼고 음식이 나와도 입에 맞으시면 좋겠네요라는 말 한마디 건네받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영자는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고 딸의 곁에 앉아 있었다. 대화의 틈틈이 소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고 지훈에게는 늘 저희 딸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어딘가 미안한 듯 웃어 보일 뿐이었다. 오직 서희만이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쥔 손을 세게 떨고 있었다. 누구보다 어머니의 마음의 상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 식사는 어색하게 진행되었다. 궁중 요리의 정수인 신선로와 부드러운 갈비찜, 람건과 손꼽히는 송주권의 한정식 코스. 하지만 그 맛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앞태주는 거의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지훈과 소희에게만 이야기를 건넸다. 소희 씨는 야간 근무도 많지요. 건강 잘 챙겨야 해요. 요즘 간호는 기술적으로 또 고도화되었다고 들었는데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말의 구석구석에는 어디까지나 정중한 사교적 언어의 냄새가 풍겼다. 그러단지요. 혜진이 문득 억누른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서희씨, 안호사일 힘들지 않아요? 네,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보람이 있어서. 그래도 지훈이랑 결혼하면 일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의사 아니라면 이제 무리해서 야간 근무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서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원래 저는 제 일이 정말 좋아요. 체력적으로는 힘들어도 제 손으로 환자분들을 돕고 있다는 실감이 나서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옛날에는 결혼하면 가정에 헌신하는 게 당연했는데 아이즈는 미소 지으며 쓱 찻잔을 입에 가져갔다. 밥보기엔 온화했지만 그 말에는 틀림없는 가치관이라는 가시가 분명히 박혀 있었다. 서희는 입을 다물었고 영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실례합니다. 박전 씨, 일행이신가요? 이다지문 밖에서 들려온 낮은 남성의 목소리. 다음 순간 식당 종업원이 문을 열고 한 남자를 안으로 안내했다. 베이비색 정장에 광택 있는 검은 구두, 한칠한 티어에 차분한 몸가짐. 나이는 30대 중반. 단정한 얼굴에 지성과 여유가 넘쳤다. 남자는 정중하게 저랬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딤소이의 사촌 오빠 되는 최강민이라고 합니다. 에이, 혜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대 법무법인 최강에서. 기업 법무를 중심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심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의 대형 로펌이었다. 아렌과 혜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러시군요. 아주 훌륭한 일을. 안미는 상냥하게 응하며 영자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를 위해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강미라,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아니요. 꼭 직접 전하고 싶어서요. 응? 그리고 강민은 다시 부부를 향해 돌아섰다. 사실 제가 대학에 진학할 때도 이모께서 계속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유급보다 상시하고 정직하며 존경해야 할 여성입니다. 그 말에 혜진이 약간 자세를 바로잡았고 태진도 시선을 조금 내렸다. 하지만 그 반응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얍든 후 혜진이 젓가락을 놓고 문득 소희 쪽을 보았다. 있잖아요. 소희 씨, 싫어한 줄 알지만 어머님께서는 평소에도 저런 일을 계속하시나요? 네, 청소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훌륭한 일이네요. 하지만 저희는 지훈이의 결혼 상대로 역시 좀 더 환경이 비슷한 가정을 상상했거든요. 다른 오나했지만 뭔지는 분명했다. 격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에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도 역시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악민이 입을 열려 했지만 엄자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말했다. 소희야, 얘들아, 엄마는 이제 익숙해. 그 목소리는 조용했고 어딘가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 태준이 혜진에게 말했다. 지훈아, 에이,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 식사는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생견니 다음 날부터 네 소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이, 병원에서는 이전처럼 환자 돌봄에 집중했다. 미소도 대화도 제대로 해냈지만 점심시간에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멈출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몇 번이고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는지, 그럼에도 직업 하나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 그 분함과 서러움을 소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는 지훈의 어머니 혜진이었다. 소희 씨,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날 얘기가 있어서요.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조용한 카페였다. 흰색을 기조로 한 인테리어, 꽃이 정식된 테이블에 혜진은 이미 앉아 있었다. 오늘은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렇게 서두를 땐 혜진은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서희 씨와 우리 지훈이 역시 이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소희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밥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머니 때문인가요? 혜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어머님의 지각 그리고 가치관, 솔직히 말해서 우리와는 너무나도 달라요.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워주셨어요. 매일 새벽 4시부터 일하시면서. 네, 그건 숭고한 일이죠. 하지만 결혼은 숭고함만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과 집안이 연결되는 문제라고요. 혜진의 말은 얼음장 같았다. 우리 지은이도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말을 소희 씨도 이해해 줬으면 해요. 그 몇 분 후 소희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숨을 삼켰다. 소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 하지만 역시 우리 짜려운 세상이 너무 달랐나 봐. 우리 부모님 말씀이 전부 틀렸다고도 할 수 없고 정말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거기서 끝내자. 얼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소희는 말을 잃었다.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까지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 어떤 때든 편이 되어주겠다던 사람이,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웃어주던 사람이 너무나도 쉽게 손을 놓아버렸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소희는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헤이, 청담동의 거리가 그저 멀리 아득하게 보였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 영자가 앞치마 차림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 다녀왔니? 오늘 일찍 왔네. 거등어 김치찜 맛있는 걸로 사왔어. 그 뒷모습을 본 순간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졌다. 엄마, 왜 그러니? 하원했어. 말을 쥔 손이 멈췄다. 왜? 격이 다르대. 엄마가 청소부라서 결혼식에 작업복 입은 사람이 오면 에이, 체면이 안 선다고. 그 말을 지어짜낼 무렵 소희의 목소리는 한 느낌으로 변해 있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소희를 꼭 안아주었다. 아니야. 하지만 소희야. 엄마는 말이야.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아.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늠름했다. 그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네가 선택한 사람이 설령 나를 이유로 너를 버렸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너를 지켜줄 그릇이 못 됐던 거야. 조용한 방에 소희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다. 소희는 몇 분간 소리를 죽여 울었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얼마나 고생해서 나를 키워주셨는데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소희야, 이모. 정전 차림의 최강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듯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소희를 보고 강민은 즉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소희가 쥐어짜 내듯 말했다. 격이 다르다고. 아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엄마가 청소부라서. 강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응?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다. 아, 그런 놈들이 있나. 이모랑 소희한테 감히 그런 짓을. 이제 그만두세요. 이런 쓰모를 다낼 필요 없어요. 에이, 당장 진실을 밝혀야 해요. 영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네, 강민아, 아직 때가 아니야. 사람이 정말 어떤 인간인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해. 여기까지 참아왔으니 조금만 더 참자. 강민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모는 너무 착하세요. 와, 이렇게 모욕당할 뿐이 아니시라고요. 그들이 이모의 정체를 알면 터실할 만큼 놀랄 겁니다. 그때 영자는 소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소희야, 실은 엄마가 너한테 계속 숨겨온 게 있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소희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숨겨왔다니. 뭘? 영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에이, 청소만 하는 게 아니란다. 다른 일도 하고 있어. 아주 큰일. 그게 뭔데? 무슨 말이야? 박민이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정말 지금 말씀하실 생각이세요? 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응?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인간인지 제대로 지켜봐야 해. 예. 엄마, 대체 무슨 얘기야? 무슨 일인데? 왜 그렇게 비밀로 해? 영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엄마를 믿어줘. 절대로 너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테니까. 악밀은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네, 최 변호사입니다. 그건 서둘러 진행해 주십시오.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소희는 그 영어 통화에 더욱 불안감을 느꼈다. 오빠, 무슨 계획이야? 누구랑 통화한 거야? 강민은 차갑게 웃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 오만한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몇 속까지 깨닫게 해줄 테니. 영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강민아, 서두르지 마. 자연을 맡기는 거야. 복수는 말이다. 차갑고 조용히 실행하는 편이 더 효과적인 법이란다. 강민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그런 놈들한테 이모가 모욕당하다니. 소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혼란스러워했다. 뭐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엄마랑 강민 오빠가 뭘 숨기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 영전은 딸에게 미소 지었다. 소희야, 에이,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강민은 영자와 거실에서 진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소희는 옆방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분위기에서 날 심상치 않은 계획이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은 평소와 다른 격식 있는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기 전에 말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영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하지만 과도하게 하지는 마.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소희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어머니와 사촌 오빠의 그 표정에서 자신의 운명이 곧 크게 움직일 것임을 예감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서울 박성건설 본사 빌딩 임원실. 사장님,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비서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듯 젊은 직원이 달려왔다. 대강그룹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막태주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류를 줬던 손을 멈췄다. 태강그룹? 네, 바로 그 태강그룹입니다. 서울 최대 도시 개발그룹. 재개발 프로젝트 입찰에 저희 회사를 특별 초청하겠다는. 뭐라고? 직원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사료를 내밀었다. 이겁니다. 예상 규모가 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거를 따르면 저희 회사는 단숨에 전국 규모의 대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자에서 일어섰다. 잘못 온 거 아니냐. 우리 같은 중견기업이 태간에 지명되다니. 사장님, 진짜로 왔습니다. 뒤에가. 태주는 잠시 멍하니 있었지만 이내 얼굴이 환해지며 힘주어 말했다. 좋아, 당장 최고의 자료를 준비해. 이건 절대로 놓칠 수 없어. 전 직원, 긴급 소집해. 그날 밤 태주는 귀가하자마자 혜진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보, 혜진, 드디어 왔어. 태강그룹에서 직접 제안이 왔다고. 퇴관이라니. 그 태강그룹? 그래. 한국 5대 그룹 중 하나인 그곳이야. 아니야,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결혼식 신라 호텔에서 성대하게 할 수 있겠네. 하객도 많이 불러야지. 혜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득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고 보니 지훈이 결혼 상대가 간호사 딸이었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일이야. 아니야, 그 가난해 보이는 청소부 딸이랑 결혼했다면 이런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했을 거야. 혜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신분이 다른 집안과의 인연은 끊어두길 잘했어요. 그 아이와는 사는 세계가 너무 달랐다고요. 같은 시각 내일 서울 여의도의 초고층 빌딩. 태강타워 63층 회장실에서는 최강민 전무이사가 김영자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회장님, 낯선건설 대표 박태준 씨로부터 입찰 참가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참가해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네? 네, 티업 주머. 재무 상태 모두 중견 수준이지만 대표인 박태준은 매우 야심적입니다. 아내 윤혜진 씨는 전업주부. 아들은 최강민이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박지은, 김수희 씨의 전 약혼자입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다. 그래.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직접 만나보죠. 며칠 후. 태강그룹 본사 태강타워 63층. 우와, 회장 전용층. 박태준은 최고급 정장으로 몸을 감쌌지만 인상을 감추지 못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전면이 유리로 된 응접실. 벽에 걸린 현대 미술 작품들과 각국 정상들과 찍은 사진. 아니 나른 바다. 이것이 태강인가? 그야말로 격이 다르군. 비서가 나타나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응접실에서 기다려주십시오. 안으로 안내된 태주는 감탄을 내뱉으며 내부를 둘러보았다. 마치 나라의 증치에 온 것 같군. 그때
응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태주는 반사적으로 일어서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박성건설이. 하지만 고개를 든 순간 눈을 크게 떴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낡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여성이었다. 가슴에는 태강그룹 청소팀이라는 자수 명찰, 허리에는 노란 고무장갑이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청소용 토트백을 들고 있었다. 뭐야, 청소 직원인가? 내 눈 팬츠는 소리쳤다. 아줌마, 지금 중요한 면담 중이라고. 나중에. 여성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회장석으로 걸어갔다. 에, 천천히 자리에 앉아. 책상 서랍에서 정장 재킷을 꺼내 걸쳤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꺼내 태준에게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바쁘신 와중에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강그룹 회장, 김영자입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그 모습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다. 과거 딸 소희의 상견례 자리에서 격이 다르다며 무시했던 청소부 어머니 애영자였다. 놀라신 것 같군요. 영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는 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항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정장 차림의 차분한 몸가짐의 남성, 대강그룹 전무이사 최강민이었다. 박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강의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최강민입니다. 예전에 그 자리에서 뵌 적이 있죠. 어이 사촌 오빠로서요. 대주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무슨 일이야? 이건 청소부 어머니가 회장. 영자는 응접실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20대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를 키우기 위해 빌딩 청소일부터 시작했죠. 하지만 단순히 청소만 한 것이 아니라 낭비와 동선, 건물의 결함, 모든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거기서 계산안을 내고 빨리 회사를 세우고 너아리 신뢰를 쌓고 투자를 확대하며 30년에 걸쳐 저는 태강그룹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면 현장에 나가 청소를 합니다. 그것이 제 삶의 방식입니다. 최강민이 조용히 덧붙였다. 회장님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현장과 사람을 잃지 않는 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영자라는 것이죠. 태주는 식은 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서 있었다. 왜, 회장님, 신뢰를, 아무것도 모르고. 박 사장님, 당신은 신분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격이라는 말로 인간의 가치를 재단했죠. 저는 그것을 청소부로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구 영자는 똑바로 돌아보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프로젝트, 당신 회사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태주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회장님, 부디 직원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도 입장의 차이를 넘어 앞으로 성심성의껏 당신이 잃은 것은 신뢰입니다. 제 청소복을 보고 당신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병자는 명함을 다시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에 넘기겠습니다. 박 사장님, 저에게 사과하기보다 먼저 제 딸에게 사과하세요. 당신이 짓밟은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조용히 방을 나섰다. 남겨진 태주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박씨 일가 강남의 저택.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태준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가했다. 거실의 불빛을 발견하고 혜진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뛰쳐나왔다. 어떻게 됐어요? 계약 잘 성사됐죠? 에? 언제 계약서?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던 양손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 올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어. 네? 혜진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서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대장그로 태장 김영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 설마
설마 그 상견례 때의 청소부? 혜진은 절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 격이 다르다고 우리가 모욕했던 그 여성이 태강그룹의 회장이었어.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니야. 3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자기 손으로 청소를 계속하면서 일대에서 그 태강을 일궈낸 진짜 겸영자였다고. 네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럼 우리 그런 분을 눈앞에서 무시하고 그런 셈이지. 태진은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 없는 신음을 흘렸다. 5조 원짜리 프로젝트도 다 날아갔어. 그보다 더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신용을 잃은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온 차림의 지훈이 병원에서 귀가했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동호님의 침울한 표정이 놀랐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혜준과 혜진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영자가 대강그룹의 회장이라는 것, 그날 밤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면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 지우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서 있었다. 소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다니. 그럼 우리는 그저 겉모습만 보고 그런 짓을. 혜진은 눈가를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우리 정말 끔찍한 짓을 했어. 암만인 소희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생각만 해도. 지호는 꽉 쥔 주먹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내가 소희를 지켰더라면, 그분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분을 믿었더라면 지금도 그녀는 내 곁에 있었을 텐데. 태진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가자. 네? 지금 당장 찾아가자. 김 회장님께 그리고 소희 씨에게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사과해야 해.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다면 3일이 다하는 수밖에 없어. 이날 밤 4시 탐그룹의 한 사무실. 소희는 탐험했다. 왜 이런 곳에 부르신 거예요? 들어가도 돼요? 네. 김영자는 창가에 서서 소희와 최강민을 앞에 두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희야, 지금까지 너에게 딱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나의 소희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숨을 삼켰다. 뭔데요? 나는 청소부로만 살아온 게 아니야. 사실은 이 태강그룹의 회장이란다. 네? 네가 초등학생일 때 밤늦게까지 일했던 건 알지?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서는 회사를 계속 키우고 있었어. 처음에는 빌딩 청소 하청업체였지. 하지만 조금씩 업무를 늘리고 늘사 지금은 전국에 30개 계열사를 둔 기업이 되었어. 최강민이 덧붙였다. 대강의 연매출은 현재 약 20조 원입니다. 청소, 도시개발, 주택재생 모든 분야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지금도 원점인 청소 현장에 매일 아침 서고 계십니다.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영재는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너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기 때문이야. 희정딸이 아니라 정서부의 딸로서 어떤 눈으로 보여도 너의 가치를 믿어주는 사람을. 하지만 이제 나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 네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잃어서 다행인 것이기도 하니까. 다음 날 이른 아침 박태준과 혜진은 영자의 집 앞을 1시간가량 서성이고 있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무엇을 먼저 전해야 할까? 고개를 숙이려 해도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스의 떨리는 손으로 현관 인터폰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영자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즉시 땅바닥에 깊이 무릎을 꿇었다. 경자님, 아니 회장님, 정말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영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세요. 안에서 이야기하시죠. 니오의 거실로 안내된 태준과 혜진은 깊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았다. 소희도 말없이 옆에 앉았다.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아리, 영자님, 저희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겉모습이라 직업만으로 멋대로 단장하고, 존경해야 할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혜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소희야, 정말 미안하다. 네 어머니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깊은 상처를 줬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단다. 소희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처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상처가 쉽게 아물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영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평생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어왔습니다. 겉모습이나 직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래서 딸에게도 제 정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태즈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마음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제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박지훈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가슴 앞에서 주먹을 꽉 쥔 채 소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소희야, 고통스럽게 쥐어짜내는 듯한 목소리였다. 정말 미안해. 전부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 말씀에 휩쓸려서 네 어머니가 청소부라는 말을 듣고 멋대로 거리를 뒀어. 하지만 네 어머니가 회장님이라는 걸 알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 소희는 지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지훈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희는 가로막던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청소부였을 땐 절 버렸잖아요. 그런데 회장님이란 걸 알자마자 돌아오겠다니. 그게 당신의 사랑인가요? 헤이, 지훈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소일은 더욱 냉정하고 분명하게 말했다. 아, 그때 당신은 제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이제 와서 돌아오고 싶다는 당신의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영자는 그 옆모습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훌륭하게 컸구나. 소희야, 그런 사람이야말로 너에게 어울리는 거야? 태주는 철망한 듯 중얼거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건가? 그리고 몇 달 후 소희는 병원에서 한 의사와 재회한다. 소화기회과 의사 정우진. 그는 소희의 가정 환경을 모두 알고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대. 설씨 어머님 이야기. 정말 감동받았어요. 청소 일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시다니. 에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소희는 대기실에서 영자에게 물었다. 엄마, 왜 오늘까지 그 옷이에요? 영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 옷으로 너를 키웠어. 이 옷이 내 인생 그 자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은 이걸 입고 참석하는 거야. 축사식은 영자는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옷으로 바닥을 닦고 신뢰를 쌓고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직함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는지, 사랑 또한 조건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객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1년 후 소희와 우진의 집에는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영자는 그 손주를 안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마음속에 있는 거란다. 돈도 지위도 아닌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것이 전부야. 소희가 영자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엄마, 나는 엄마의 뒷모습에서 모든 걸 배웠어. 고마워. 그 방에는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다.